자,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인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얘네들을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그림 그려. 그림 그려.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말해. 답이야. 끝. 민주 괜찮니? 끝이야. 뭐 볼 게 없어. 대신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줄 거야. x의 범위를 항상 제한해 줄 거야. x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가 무수히 많지. 계속 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예를 들어 야 1 나오는 사인값 구해줘. 겁나 많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범위를 줄 거고 이 범위 안에서만 알맞은 방정식의 값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돼.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겁니다. 자 보세요. 사인 x가 2분의 루트 2가 될 때가 언제일까? 라는 얘기거든.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봤어요. 자 y는 사인 x하고 y는 2분의 루트 2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누군지 말해줘 라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방정식을 이렇게 함수의 위치관계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인 x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는 1. 뿅, 사인 그래프 끝. 됐죠? 그럼 그때 2분의 루트 2는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여기. 맞아? 그럼 나오는 값 교점 몇 개 보여? 한 개 보여. 이거 누군데? 얘가 누군데요? 누굽니까? 4분의 파이. 오! 외우고 있어. 이 값은. 맞아? 그럼 대부분 다 너네가 외우고 있는 값을 주겠지. 예를 들어 야 2분의 루트 2 말고 4분의 루트 2 나오는 값 구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내 눈에 만나는 점은 보이기는 해. 근데 그게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몰라. 되게 제한돼 있거든. 니네가 아는 값들을 지금처럼 줄 거야. 그럼 찾으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자 계속 가요. 두 번째 겁니다.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된대. 그럼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자.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자. 와우 2분의 파이 여기까지. 됐죠? 루트 3 나올 때 언제야? 몰라. 이런 데 있겠지. 루트 3 나올 때.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누굴까? 3분의 파이. 됐죠? 60도 3분의 파이 때. 끝. 끝.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번에입니다. 요거죠. 사인 x 또 그릴 거야.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얘가 2분의 1보다 얘는 y값이 1이죠. 2분의 1보다 언제? 클 때. 어머 얘네들 말해줘 인 거죠. 그럼 언제 2분의 1 나와? 6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2분의 1보다 큽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고 등 없으니까. 여기도 등 없네? 2분의 파이 전까지요. 끝. 됐잖아. 그냥 그려놓고 뽕뽕뽕뽕뽕 여기 말하면 돼. 그럼 얘는 2 코사인 x?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 이 코사인 x 그린 다음 2배 한 거야. 위아래로 2배 늘리면 돼.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양변에 2를 나누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클 때를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내가 2 코사인 x를 그릴 이유는 딱히 없잖아. 대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보다 클 때 2분의 루트 3 이런 데 있겠지. 2분의 루트 3. 그럼 요거 x좌표 누구게염? 누구게염? 맞아요? 괜찮아요? 3분의 파이 맞나요? 아, 6분의 파이잖아요. 꼭 이렇게 그려놓으면 애들이 3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맞아 이러더라. 됐죠? 그거 언제? 클 때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이 정도입니다. 됐어요? 선생님 저기서 0에는 등호가 왜 붙어요? 문제에서 범위에 x는 0일 때 포함하라고 했잖아. 0 넣으면 1이니까 쟤보다 큰 거 맞잖아. 그래서 넣었다. 인 거예요. 됐습니다. 딱 요 정도 문제야.
그러면 본격적인 밑에 있는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3번을 먼저 풀고 2번, 4번을 그 다음에 풀러 가봅니다. 자,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0에서 2파이까지만 줄 거야. 그러니까 한 주기만 거의 대부분 줘요. 한 주기를 주는 상황에서 해를 한번 구해보는 것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얘는 이런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x는 0에서 2파이 사이가 한 주기만 주는 상황이거든. 이때 다음을 0 만드는 값이라고 했다고. 그럼 이거 넘어가고 2를 나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sin x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sin 값이 음수 나올 때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신 단위원을 그리시든 그려볼 수 있으니까. 아이 몰라. 그래프 그려야지. 사인 그래프 한 주기 2파이까지. 여기는 파이야. 여기는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야? 2분의 3파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얘가 1이잖아. 얘는 누구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럼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를 말해야겠구나. 됐죠? 근데 문제는 얘는 뭘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거꾸로 플러스 2분의 1은 언제일까? 얘를 찾는다고. 플러스 2분의 1일 때. 언제? 사인 값 2분의 1 나올 때 언제? 6분의 파이. 좀만 힘내. 6분의 파이. 자, 요 길이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또 있네? 이 새끼 누굴까? 요 길이가 6분의 파이겠지. 여기 누군데? 6분의 5파이. 그럼 얘는 누굴까? 요 길이도 6분의 파이겠지. 얘는 누구야? 6분의 7파이.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6분의 11파이. 따라와, 대칭성? 괜찮아? 미리 솔직히 말해줘야 돼. 괜찮아? 이거 안 됐는데 그냥 괜찮아? 라고 했더니 되는 것 같음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또 힘들어. 지금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놔.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잖아. 그래서 결론 x는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 두 개 염. 끝. 저 괜찮니? 됐어요? 괜찮아? 돼? 응. 끝? 그럼 두 번째. 야, 탄젠트 x 1 나올 때 언제니? 탄젠트 x 1 나올 때는 탄젠트 그래프 그려야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건데 탄젠트 그래프는 좀 특이한 게 주기가 몇이었어? 파이였거든. 그럼 여기까지가 파이고. 근데 2파이까지니까 한 번 더 그려야 되겠네. 여기까지 딱 2파이까지. 딱 주기 그려놓고 얘기해야지. 1 나올 때 언제니? y값 1 나올 때 언제야? 여기 1 나올 때 요거 내가 알잖아. 누구? 요 누구? 그럼 두 번째 얘는 누굴까? 4분의 5파이. 요 길이가 4분의 파이, 요 길이도 4분의 파이. 맞아? 됐잖아. 그럼 결론 x는 누구예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입니다. 끝. 이 정도죠.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야 돼. 돼, 안 돼? 진짜로. 이것도 내가 퍼센트로 물어봐야 돼. 80% 이상 된다. 그건 아니야? 이걸 또 수치화해서 얘기하면 또 손을 안 들더라. 자, 지금 한 이 이야기, 이 두 개 문제를 풀어봤어. 이 두 개 문제를 푸는 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100% 저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100% 이해했다, 손. 이거 봐. 있는 퍼센트쟁이들. 80%는 이해한 것 같다. 50% 이상 이해했다. 그럼 다들 일단 50% 이상은 이해했다? 그럼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네들이 이렇게 퍼센트 수치화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좀 애매하거든. 민성아, 어떤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았어?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아서 100% 이해가 안 됐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또 최악의 답이 나옵니다. 다시 보니까 됐어요. 뭐 이런 애도 있다고. 말하기 참 뭔지 모르겠거든 지금 그냥 몰라 됐어요. 뭐 이런다고. 어떤 부분이? 본인 수치화했잖아. 어? 다시 뭐라고요? 저게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어. 대칭해서 2분의 1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2분의 1 값은 알아. 사인에서 2분의 1이 나올 때는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때가 언젠가를 우리가 고민해 본 건데 이 그래프에서 내가 여기랑 여기 똑같아라고 말을 한 이유는 여기서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이 원점인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요 원에서 봐봐. 어떤 내가 세타 값에 사인 값을 구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요 길이가 1이니까 이 높이가 몇이 됐다? 2분의 1이 됐다라는 걸 관찰한 거야. 그치? 근데 얘랑 같은 사인 값을 갖는 동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을 거야. 맞아? 이 동경도 사인 값이 똑같잖아. 높이니까. 맞니? 그럼 이때 우리가 보는 거지. 어머,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은 뭔데? 파이에서 세타를 빼내야. 맞니? 자, 세타를 넣었을 때 사인 값이랑 파이에서 세타를 뺀 사인 값이 서로 같다고. 그래서 2분의 1 나올 때가 여기 두 개가 보였네?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아는 그 세타값. 누구? 6분의 파이야. 그럼 두 번째 얘는 누굴까? 이거겠지. 180도까지 가서 사인값 0이 됐는데 다시 뒤로 이 세타만큼 왔어. 그럼 얘는 누군데? 파이에서 얘 6분의 파이 빼내. 6분의 5파이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두 번째, 그럼 그랬을 때 자, 요 길이가 2분의 1이었잖아? 그럼 내가 동경을 막 그리다 보면 그 동경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도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제일까? 여기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밑에 있으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일 때. 그럼 그땐 또 언제일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하고 얘 막꼭지니까 여기도 세타잖아. 맞아? 그럼 다음 동경은 사인 값이 몇이야? 요 길이가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님. 밑으로 2분의 1 내려갔으니까. 납득이 돼? 자, 사인은 뭘 보는 거야? 높이를 보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맨 처음에 자, 대관람차야. 여기가 입구거든. 여기서 차를 탈 거야. 각이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사인의 높이를 관찰한 이유는 뭐 때문에? R분의 Y가 사인 값이라며. 이 점에 R분의 Y 값. 근데 우리가 이 R을 다 1로 맞춰놓은 거잖아. 그럼 난 누구만 보면 돼? 이 높이만 보면 되지. 이 높이가 Y좌표니까. 따라와. 그래서 각이 커질수록 이 높이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가 최고점 1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고 0에서부터 각이 더 커지면 이제 밑으로 왔네? 그래서 Y값이 음수네? 사인 값은 여기에선 양수값, 여기선 사인 값은 음수값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한 거잖아. 이게 다 세트로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서 요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어떤 관계가 있어? 파이에서 세타만큼 빼면 플러스 2분의 1, 세타만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네. 그 세타가 누구였어? 아까 알았네.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구나. 라고 본 거라고. 이게 계속 같이 다녀. 이 전체적인 세트가. 생각하면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따라와. 괜찮아? 눈이 살짝 갔는데? 피곤해? 월요일 아침부터? 큰일 났네. 모양 괜찮니? 지금 괜찮아? 그럼 몇 퍼센트 이해됐어 이제? 자, 여기까지 얘기해봤어. 몇 퍼센트 이해된 거야? 70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30은 어느 부분이 매끄럽지 않았죠? 아니요, 그거는 너의 몫이고요. 내가 물어보는 나의 몫은 들었을 때 얼마큼 매끄럽게 이해가 됐느냐. 완벽하게 부드럽게? 그럼 누군가 너한테 물어봐서 자, 너 이 문제 풀어봐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 흐름대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 풀었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해봐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해됐어라고 하면 네라고는 대답하는데 그 수치화했을 때 값들이 다 다르더라고. 누구는 막 80% 됐어요. 그럼 20%는 도대체 뭐지? 막 30% 되고 그럼 나머지 70%는 뭐지? 네, 됐어? 괜찮아? 이 흐름이 같이 다녀야 돼. 계속 이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 같이. 저 원의 y 값이 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아저씨가 여기다가 단위원을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연장한 다음에 각이 커질 때마다 그 높이들을 매칭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면 이 높이 자체가 사인 값이니까. 맞죠? 1분의 y 그게 사인 값이잖아.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배경에 두고 한 거거든. 계속 인지하셔야 돼. 태영이 괜찮니? 우영이 자는 거 아니지? 잤네. 괜찮아? 두 훈이 괜찮아요? 훈이 맞죠? 지훈이, 영훈이? 괜찮아요? 둘이 왜 모자 쓰고 있어요? 머리 안 감았어 둘 다? 한 명은 머리가 많아. 어? 초록색은 머리가 많아. 초록색 뭐라고? 머리를 왜? 앞머리를 발라가지고 앞머리를 무슨 말이야? 머리 잘랐잖아요. 원래 아 머리 잘랐어? 벗어. 한번 보여줘봐. 왜? 아니 머리 어떻게 잘랐길래? 맞아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줘. 떡볶이 줄게. 씨. 궁금해 되겠구만. 머리 망쳐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지. 대부분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내가 씻든 머리를 감든 특히 관심이 없더라고. 그냥 한두 번 정도 머리 안 감았네? 이러고 말지. 머리 안 감았어? 저 새끼는 별로 이러면서 막 이러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다들 지 살기 바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하나 알아낸 건 그 정도가 있습니다. 딱히 타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생각을 많이 깊게 쓰지 않더라고 다들. 자 갑니다. 네,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것도 볼게. 2 코사인 x에다가 3을 루트 3을 더해서 0 만드는 값이 누굴까? 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넘겨서 이렇게 생각할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도록 하는 적절한 그 x 값은 누굴까요?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정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 걔네들은 능형꼴 만들었잖아. 왜? 0이 되면 우리가 왼쪽을 정리하는 게 편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인수분해해서.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아는 값을 관찰하면서 추적해 나갈 거야. 해서 결론. 니네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 우변에 만약 내가 처음 보는 값이 나왔다.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자체는 일단 못 푼다고. 지금 못 푼다고. 그럼 나중에 언제 풀까? 좀 더 늙으면 풀겠죠. 네, 새로운 것들을 더 배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니네가 아는 것들만 줄 거야.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 한 주기치를 그리자고. 1에서 출발해서 휘용 여기까지 한 주기 딱 그려놓고 여기는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려놓고 최대값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지? 걔가 나오는 그래 요 x값 얘랑 얘 요 두 놈을 내가 관찰하라는 얘기구나. 맞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내가 코사인 값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실은 본 적이 있어. 니네 각변환 해봤거든. 근데 본 적이 없다라고 치자고. 그럼 뭐 할까? 다시 원 그리는 거지. 같이 다녀야 돼. 나중에 귀찮아서 이제 원 안 그릴 거야. 근데 귀찮아지기 전까지 계속 같이 그려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말고 플러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는 언제일까? 얘를 한번 찾아보자고.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언제예요? 6분의 파이. 맞아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일 때, 왜 이렇게 밑에다 그렸냐? 6분의 파이일 때
그때 뽀로롱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쏙 내렸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었어.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내가 얘를 180도 돌렸다가 요 각만큼, 여기 편의상 또 세타라고 그냥 말할게. 세타만큼 빼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맞아? 그럼 이때 다음 동경의 코사인 값 구해줘. 얘 코사인 값 구해줘 말하면 이 점의 x좌표니까 요 길이 똑같이 말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누군지 난 알겠네. 됐음? 처음에 누구였어? 6분의 파이. 맞아요? 그럼 얘는 누구겠어? 6분의 11파이. 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거든.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아니 2분의 루트 3 말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었어.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내가 잘라볼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요런 동경 그릴 수 있겠지. 맞니? 야, 이 동경의 코사인 값 몇이니? 요 길인데요. 음수네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맞아? 그럼 또 보는 거지. 얘하고 얘.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어때? 같은 각일 거 아니야. 그럼 파이만큼 갖다가 뺐겠지. 그럼 파이만큼 갖다가 뺐겠지.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은 거지. 받아들여?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서로 어떨까? 같겠지. 그래프 자체가 계속 순간순간의 대칭성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어. 그럼 얘 누군데? 6분의 5파이. 따라옹? 그럼 얘는 누구게? 6분의 7파이. 왜? 파이만큼 갔다가 요 각만큼 그대로 다시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다. 가면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끝. 그럼 누구예요? 얘네 둘입니다. 6분의 5, 6분의 7파이. 끝. 답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거를 또 너네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이거잖아. 야, 코사인 6분의 5파이를 구해줘. 얘는 코사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랑 같잖아. 몇 사분면? 2사분면. 맞아? 그럼 얘 코사인 물어봤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값. 맞아?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거 맞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지?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빨리빨리 계산할 거라고. 물론 그래프 보면서 이 판단도 할 거라고. 안 돼? 단위원 그리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빠르게 정리하는 걸 계속 여러분 연습하셔야 된다. 됐죠? 괜찮아? 태영 괜찮니? 밑에 있는 그러면 그 부등식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유형 9번. 4번, 4번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미안해요. 자, 4번입니다. 아! 사인 EX가 몇이다? 이게 지금이랑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여기는 사인 EX를 물어봤다? 아니, 나는 EX, 사인 EX 이러면 이제 우리 그릴 수 있죠? 주기가 뭐가 돼? 파이가 돼서 이게 좁아지지? 위아래는 똑같은데 이게 밀잖아. 압축시키잖아. 그치? 주기가 파이가 됐어요. 이걸 안다고. 근데 문제는 그럼 이 그래프 그려? 결론 안 그릴 거야. 어떻게 할까? 내가 지난 수업 때 너네 얘가 왜 주기가 파이가 되는지를 설명할 때 합성함수 표현을 한번 썼을 거예요. 잘 이해가 됐거나 납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됐다면 좀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영상 관찰하시고 질문해줘.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보고서 얘기해줘. 그냥 안 보고서 나 1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셈 하면 난 그래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보고 다시 물어봐 할 거거든. 말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안 되는 걸 좀 찍어서 얘기를 해줘봐. 질문도 스마트하게 해야지. 다 몰라요. 이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내가 요 부분 요 EX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 볼게. 사인 X였어. 그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똑같아. 근데 여기가 EX거든. 그럼 우리 이렇게 할게. 첫 번째. 저 EX라는 애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할게.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x의 범위 줬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은 애들이었지. 그럼 내가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2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은 애겠지. 다시 말해서 t라는 애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4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관찰하라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sin 2x라는 애는 sin t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sin t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x 대신 t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지 뭘. 그릴 건데 문제가 생겼어. t는 어떤 애가 와? 0에서 4파이까지 오지. 그럼 일단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한 줄기야. 맞아? 근데 우리가 보기로 한 건 4파이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한 줄기 더 그려야 되겠지. 대충 그릴게요. 여기까지. 얘가 t축. 여기가 y축. 그때 사인 그래프. 그리고 나서 네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네. 사인 t가 뭐가 될 때? 2분의 1이 될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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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개? 그럼 t값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그럼 t값 누군지 알면 대입해서 x값 나오겠지. 맞아? 그럼 t값 먼저 구해볼게. 2분의 1 나올 때 t에다 누구 넣으면 돼?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누구야? 6분의 5파이. 대칭성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누구야? 6분의 13파이. 6분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누구야? 6분의 17파이. 맞아요? 얘가 누군데? 3파이잖아. 됐지? 거기서 뺐으니까. 그럼 결론. t값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6분의 13파이랑 6분의 17파이 4개가 돼. 근데 나는 t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고 싶었다? x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그럼 t가 2x라면서. 그럼 2를 나눠주면 x는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12분의 17파이 해서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럼 치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 거냐? 그냥 기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럼 기본 그래프는 어렵지 않잖아. 그대로 그린 다음 만나는 교점 똥똥똥 이거 t값 구할게. 근데 t가 누구야? 2x라며. 그럼 2x 값이 나온 거니까 x값 구하자. 2 나누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해서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얘기할 때는 0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 내가 아는 값들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야. 왜? 그래야만 내가 답을 얘기할 수 있거든. 따라와요?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이번엔 부등식 문제. 또 1번, 3번 해볼게. 옆에 있는 거. 똑같죠? 이거 문제가 똑같은 것 같다, 숫자가? 안 똑같네. 자, 넘어가서 나눕니다. sin x가 어떨 때? 마이너스.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 x는 0에서 2파이까지만 보기로 했어. 사인 그래프 그릴게요. 라우 한 주기. 됐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여기 있겠지.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얘네 말해달라는 거지? 그럼 요거 x좌표부터 요거 x좌표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를 찾고 싶어. 누구 먼저 봐? 플러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 보죠? 맞아? 사인 값 2분의 루트 3 나올 거야. 누구니?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누구니? 3분의 4파이. 됐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 딱 잘라서 어머 여기는 3분의 2파이 같은 길이. 어머 같은 길이네. 하나 더 해줘. 얘기했잖아. 좀 빠르게 가자고. 됐지? 그럼 얘는 누구니? 네. 그럼 결론 x는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끝.
됐어요? 뭐 이 정도야. 그럼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3분의 루트 3보다 작을 때 탄젠트 그래프. 여기 2파이까지 땅 그려놓고. 됐죠? 3분의 루트 3. 몰라. 여기 있겠지 뭐. 3분의 루트 3. 처음에 여기 누구의 x가? 6분의 파이. 그럼 문제입니다. 얘 누굴까? 그렇지. 됐죠?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얘네 말하는 거지? 얘네 말하는 거지? 얘네도 말하는 거죠? 맞아? 밑에 있을 때 말하는 거니까. 얘가 참고로 2분의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그럼 결론. x는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또는 x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7파이보다는 작을 때, 또는 x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을 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전부 다 답이겠네요. 끝. 됐어요? 납득이 돼? 왜? 왜? 지훈 왜? 아, 영훈이 왜? 괜찮아? 왜? 육분의 3? 2분의 3? 점근선이니까. 자, 점근선이라는 것의 의미는 만나지 않아.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함수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정의역에서 제외해야 되죠. 그래야 우린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됐어요? 뮤지 괜찮니? 신 괜찮니? 괜찮아? 오늘 일찍 일어났니?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머리가 덜 마른 것 같아서요. 네. 감기 걸려. 자, 뒤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4번. 자, 2번, 4번 문제 보시면 지울게요. 자, 봐봐. 코사인 x가 이번엔 쟤랑 쟤 사이에 있거든. 그려봐야 되겠구만.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그려봐야지. 근데 저거랑 저거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 일단 와우 샷 그려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슛, 플러스 2분의 루트 2면 여기 슛, 사이에 있을 때니까 오 얘네 말하면 되는 거네. 됐죠? 그러면 요거 언제야? 2분의 루트 2 나올 때 4분의 파이. 그럼 얘는 누구니? 4분의 7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 요거 언제일까? (2분의 1) 나올 때 언제야? 코사인 값 2분의 1 나올 때 언제야? 3분의 파이. 그럼 얘는 누굴까? 정확하게 말해봐. 몇이야? 민주야 몇이야? 3분의 2 파이. 그럼 얘는 누구예요? 그럼 결론. x는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는 3분의 4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4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끝.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x값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 t. 4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저 괜찮아요? 3분의 2파이 말하는 거? 저 납득이 돼? 또 그지 부연 설명 한 번 더 해드리면 라라라라란 파이야. 2분의 1 나올 때가 여기 있을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조선 그리면서 얘기하시면 돼. 이거 안 그린다고 잘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면서 계속 얘기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좋겠고. 자, 탄젠트 x가 1보다 커요. 그리자. 탄젠트 x가 그리자. 하이. 야. 아이고. 야. 하이. 아, 잠깐만. 2파이까지 그려야 되나? 여기까지. 1보다 어떨 때? 1, 뽕. 1보다 클 때. 1 나올 때 언제? 여기는 언제? 됐죠? 4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 4분의 5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 끝. 2개. 됐어요? 괜찮아? 괜찮겠어요? 알지.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네. 이 짓은 언제부터 했었어? 아, 1단원 때부터 했던 거잖아. 아니, 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 누군데? 사인 x가. 자, 지금 풀라는 게 아니라 앞에를 보라고요. 제발 이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나랑 같이 있는 이 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힘으로 해보라고. 그냥 구경하시라고 앞에 보시면서.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 누가? 사인 x라는 작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t로 치워놔올게. y는 t-2분의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인 거야. 자, 이렇게 놓는 순간 얘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 그럼 이때 우리는 점근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점근선. t잖아요. t가 몇이고 2고 y는 몇이고 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내가 좌표평면에 다음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t축, 여기가 y축일 때 t가 2일 때 얘가 점근선이고 y가 마삼일 때 얘가 점근선일 거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뽕뽕뽕 그리겠지.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x에 0 넣으면 몇 나오죠? 0, 마이너스 1? 여긴 마삼? 마이너스 2쯤? 아, 요 점을 지나네?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점근선이랑 닿을랑 말랑 안 닿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건 요 정도일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야, 너 최대최소 구해봐 이랬다고. 최대최소를 구해봐? 최대가 누구, 최소가 누군데? 그래서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치환했을 때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항상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사인 x라며. x의 범위 있어? x 범위 없으면 t 범위 어떻게 얘기할 건데? 사인 x, 사인 최대값, 최소값. 그럼 결론. x가 뭐가 됐든 t는 최대값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사이겠지. 그럼 결론은 t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만 내가 관찰이 가능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뭐 마이너스 1. 얘가 2니까 플러스 1은 뭐 이런 데 있겠지 뭐 플러스 1.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만 관찰하는 거네.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끝. 맞아? 그럼 결론 치환해서 푸는 문제 똑같은 거야. 됐어요? 이런 식일 거라고. 그럼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여? 그럼 코사인 x를 뭐라고 놔야지? t라고 놔야지? x의 범위 있어? 그럼 t의 범위 나와? 나와. 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거든. 코사인의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됐든. 그럼 결론.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 t좌표 누구? 우리가 보고 싶은 t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5니까. 그럼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돼.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최소값. 끝. 됐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서 했던 그런 치환하는 표현들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지 뭘. 삼각함수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대신 사인과 코사인 나왔을 때는 우리가 치환했을 때 이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인 걸 안다고. 그래서 탄젠트로 표현된 게 잘 안 나와.
탄젠트는 최대 최소값이 없잖아. 실수 전범이란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나와. 탄젠트가 있다면 아마 이런 걸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뭐 이런 표현들을 얘기할 때 항상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뭐 어떤 값의 범위, 문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살짝 언급될 수도 있겠지. 실수 범위가 필요할 때는. 뭐 그게 아니라면 딱히 나오진 않아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뒤로 가세요. 자, 11번 하나만 풀고 또 나머지는 다 숙제 내드리고 오늘 또 해야 되는 활용 문제들 하고 나면 또 2단원이 끝나버려요. 예. 아, 벌써 2월이잖아. 2단원 끝날 때 됐지. 자, x는 0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때 다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사인 x 그래프 그려놨어? 근데 봐. 알파 넣으면 3분의 2, 베타 넣으면 3분의 1에 저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사인 값 3분의 2 나올 때 언제니? 언제야? 사인 몇이 3분의 2야? 모르잖아. 모르잖아. 아는 사람 있어? 모르잖아. 나도 모르는데. 아, 모르는 게 맞지.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왜? 알파 누군지 몰라. 당연히 얘도 누군지 몰라. 진짜 베타 누군지 몰라? 그래, 알파는 모른다 치자. 베타도 몰라? 에? 뭐라고요? 에? 뭐라고? 한 번 더 잘 좀 또박또박 말해줄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 알파만큼 갔을 때 높이랑 파이에서 알파를 뺐을 때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높이. 그럼 요 길이가 알파니까 나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알파는 진짜 몰라. 근데 베타는 알파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알파랑 베타 더하래. 아니, 베타가 얘야. 여기다 알파 더해. 그럼 뭐니? 파이네. 야, 그럼 코사인 파이 값 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몇일까요? 길이가 코사인이야. 180도 갔어. 이씨. 몇이겠냐? 와, 미치겠네. 이쪽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1.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요 길이가 코끼리, 코사인 길이라며. 180, 200 왔어. 1로 갔잖아. 끝. 답이네. 됐죠? 괜찮아?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 번씩 원 그리면서 얘기해 주시죠. 자, 보시면요. 활용입니다. 랄랄라. 사각함수를 활용해 볼 겁니다. 일단은 뭐 법칙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각의 크기라든가 변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거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단원이 여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거든. 삼각형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심? 뭐예요? 각 3개랑 변 3개에서 6개, 6요소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6개 요소 중에 3개만 주어지면 우리는 특정 한 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세 변이 주어졌다. 그릴 수 있어요. 두 변과 한 변의 길이를 줬다. 그릴 수 있어. 그럼 두 변과 한 내각을 줘도 우린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세 각을 주면 이건 못 구하지. 왜 그럴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언제 배웠어? 너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 각을 줬다는 말은 뻥치고 있네. 2개 준 거야. 왜? 세 내각이 180도거든. 그래서 2개를 줬다는 건, 3개를 줬다는 건 2개밖에 안 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두 내각을 가지고서는 삼각형 하나를 특정할 수가 없어. 그럼 그랬을 때 이 6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특정 비율을 갖는 값들도 막 있을 거고,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그 대표적인 2가지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입니다. 일단 사인 법칙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 자, 도입은 어렵지 않아요. 또 원을 그려요. 아유씨, 또 원을 그립니다. 자, 원을 하나 뽕 그려놓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 중3 때 했던 거. 자,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내가 요 점을 A, 요 점을 B, 그리고 요 점을 C 돌아가면서 A, B, C 세 개의 점을 콩 찍어 볼게요. 자, 이때 약속 하나만 한다. 각 A를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할 거야. 각 B를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할 거고, C를 마주보는 애는 C라고 합니다. 같은 문자로 놓을 거야. 대신에 각은 대문자,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을 거야. 앞으로 계속 놓을 거고. 알았죠? 자, 이때 이 원의 중심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다음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르죠.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자, 이때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이야기. 자, BC가 호일 때 그때 원주각 A죠. 근데 똑같이 BC가 호일 때 원주각을 아무렇게나 막 그어도 이때 나오는 각들이 전부 다 똑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내가 뭐 A' 이렇게 놓을게. 어쨌든 요 각이랑 요 각은 서로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맞아? 원주각이니까. 근데 어머, 지름을 지나버렸네? 그 순간 얘는 뭐가 돼? 90도가 되죠. 그럼 이때 내가 이 원의 단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요? 2R이 되지. 그 다음 자 2R이 돼. 그 다음 요 각이 보여? 요 각 보여? 이거 누구야? A랑 같은 각이지? 그럼 봐. 사인 A'은 직각삼각형 보이죠? 2R분의 A. 맞아요? 근데 얘하고 A랑 같은 거니까 사인 A 값이든 사인 A' 값이든 같은 값 아니야? 그럼 결론. 사인 A 값은 2R분의 A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호호호 AC가 호일 때 원주각 B를 관찰해 볼게. 역시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C가 호일 때 원주각 B를 봅니다.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지. 따라와요? 그러면 요 각을 내가 B'이라고 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각일 거야. 받아들여? 그 다음 지름을 지나게 했으니까 여기는 90도일 거야. 맞아요? 그럼 이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사인 B'은 이거 B'이죠? 얘분의 얘. 맞아? 2R분의 B. 근데 B나 B'이나 같은 각이라며. 납득이 돼?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인 C는 어떻게 될까? 2R분의 C. 같은 그림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납득이 돼요? 따라와. 그럼 땅땅땅 내가 이 세 개의 관계를 알고 있네. 다시 말해서 어떤 삼각형의 사인 값을 얘기할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으면 개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서 사인 값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볼게요. 2R분의 A가 요거, 2R분의 B가 요거, 2R분의 C가 요거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자. 2R은 사인 A분의 A야. 따라와. 여기서도 바꿔볼게. 2R은 사인 B분의 B야. 괜찮아요? 여기 2R은 사인 C분의 C인 거야. 맞아? 그럼 결론. 얘가 모두 다 같은 값이지. 몇으로? 2R. 받아들여? 그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얘는 사인 C분의 C와 같은데 모두 다 몇으로 같은 거다? 2R로 같은 거다. 됐음? 이게 사인 법칙. 언제 씁니까? 이럴 때 씁니다. 한 내각과 그 대변을 알고 있을 때
잠깐만. 내각과 대변 발음이 좀 그런데 한 변과 그 내각을 알고 있을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대각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야 사인 A 이 각이랑 마주보는 요 길이 A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린 누구를 알 수 있다? ER을 알 수 있다. 맞아? 이런 표현인 거야. 두 번째 외접원이 나왔을 때 외접하는 원이 나왔어. 이 친구의 지름은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됐음?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근데 또 하나 더. 우리 혹시 얘랑 같다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서 비례식도 세울 수 있잖아요.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자, 주의하세요. 각 A 대 각 B 대 각 C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랑은 다른 표현입니다. 됐음? 사인 값의 B가 그때 각 대변의 길이의 B와 같다는 거지. 이 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건 아니야. 사인 값이 비례한다고.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사인 법칙.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이야기. 끝. 됐죠? 봤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복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예전에는 한참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었거든. 그리고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생긴 거란 말이지. 지금 졸업한 아이들 바로 위에 선배들, 걔네 때부터 생긴 거야. 그전에 또 없었거든. 교육과정에 삭제됐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었을 때는 얘네 갖고 신나게 문제를 풀었다. 근데 나중에 없어졌어. 없어졌으니까 애들한테 이 말을 못 해주잖아. 그럼 뭐 했냐? 두 가지였지. 그냥 애들한테 알려줘. 이런 게 있음. 해봐. 해서 문제를 풀린 경우도 있고 그냥 없이 한번 해보자. 비벼보자. 왜? 어차피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갖고 막 얘네가 호일 때 원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같은 거가 사인 값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라는 걸 갖고서 얘기한 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에는 없이도 막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로 봐.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 공식을 그냥 문제에 맞게 유도해서 풀 수도 있을 거야.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외워놔야겠죠. 교육과정상 있으니까. 외워놨는데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안 써도 돼. 써야 되겠다? 그럼 쓰세요. 편하게. 두 가지를 다 웬만하면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사인 법칙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없어졌다가 생겼어. 근데 없어지기 전에는 코사인 법칙을 두 가지로 했거든.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 해서 두 가지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제1법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2법칙만 바로 딱 알려줄 거야. 근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제1법칙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언급은 한번 해볼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아는 각으로 줄 거고 얘네들을 계산하는 게 살짝 돌아갈 뿐이지 그렇게 많이 복잡해지지도 않거든. 그래도 일단 알려는 드릴게. 자, 제일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음.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하면 마주보는 요 길이가 A인 거야. 마주보는 여기는 B인 거야. 마주보는 여기는 C인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렇게 결정해 놓기로 해. 자, 그때 봐봐.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뽕 내려버리면 그때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럼 이때 봐봐. 첫 번째 질문. 코사인 B라고 하면 누구분의 누구? C분의 X.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두 번째. 코사인 C라고 하면 누구분의 누구? B분의 Y. 일 거야. 그럼 봐. 얘를 일로 넘기고 얘도 일로 넘길게. 그러면 C 곱하기 코사인 B하고 B 곱하기 코사인 C
둘이 더하면 xy 더한 값이지. 그게 누구니? a네. 이 코사인 제일법칙. 사실 딱히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그럼 봐봐. a라는 이 변의 길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코사인 b하고 코사인 c를 더할 건데 이 b하고 누구를 곱하냐면 c를 곱해. 이 코사인 c하고 누구 곱해? b를 곱해. 그럼 코사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a 길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그럼 b 길이도 한번 얘기해 볼게. 요 길이. 어떻게 말할 거냐면 여기서 수순의 발을 뿅 내리고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 그럼 코사인 c라고 하면 a분의 x. 맞아? 그럼 x는 a 코사인 c가 될 거야. 됐지? 그 다음 요 y 길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코사인 a 하면 c분의 y잖아. 맞니? 그럼 c를 곱하면 y 값 낳는 거지? 코사인 a에다가 c를 곱하면 y 값 낳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뭔데? b네. 됐음? 그럼 우린 이 변 b의 길이는 코사인 c하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코사인 c는 a랑 곱하고 코사인 a는 c랑 곱할 거라고. 됐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c 길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a하고 코사인 b를 곱하고 b하고 코사인 a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되겠지. 이 세 가지가 코사인 제일법칙이야. 그냥 그렇구나. 별거 아닌 거에서 나왔네 하시면 돼.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코사인 제2법칙. 우리가 지금 하려는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이거 제2가 이거 아니다잉? 제2법칙이다. 1법칙, 2법칙이에요. 혹시나 해서 막 제2법칙 이렇게 영어로 또 쓰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에서 내가 코사인 제2법칙을 유도할 거거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유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유도할게요. 어차피 얘도 한번 보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a를 다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b를 다 곱할 거고 여기다는 c를 다 곱할게.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0이 아니겠죠? 그냥 다 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제곱은 여기 볼게. ac 코사인 b ab 코사인 c. b제곱은 여기다 b를 다 곱하는 거야. ab 코사인 c bc 코사인 a. 그 다음 c제곱은 c를 다 곱할 거예요.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도 빼고 세 번째 줄도 다 빼버릴게.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은 됐죠? 여기서 우변 ac 코사인 b, ac 코사인 b 얘들 없어지죠? 뺐으니까. 그 다음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 얘도 없어지겠지? 뺐으니까. 그럼 얘네 둘 남았네. 남은 건 뭐야? 마이너스 2 bc 코사인 a만 남을 거야. 됐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 a제곱은 넘어가서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와 같습니다. 이게 코사인 제2법칙. 그래서 옛날에 제1법칙, 제2법칙 얘기할 때 제1법칙은 1차고 제2법칙은 2차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a제곱을 물어봤지? 일단 여기까지만 떡 잘라. 여기까지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이거 완전 제곱꼴이죠. 거기에 누구 곱했냐면 코사인 a 값을 그냥 곱했습니다. 받아들여? 그럼 자, b제곱은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에다가 코사인 b. 됐죠? 그럼 c제곱은 어떻게 될까? a제곱 b제곱 그렇지? 이렇게 표현될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유도해요? 나 아까 여기다 a, b, c 곱해서 썼잖아. 다르게 빼면 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세 번째를 빼봐. 그럼 뭐가 나와? 얘가 나올 거야. 세 번째에서 1, 2번 두 개를 빼봐. 그럼 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거든. 자, 그럼 봐. 여기까지가 코사인 제2법칙이야. 여기서 하나 더 볼게. 이 둘의 위치를 바꿔.
바꿀게. 그럼 이렇게 되죠.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양변에 2BC를 나누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은 도대체 언제 쓰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예를 들어 A제곱, B제곱, C제곱, 2BC의 코사인 A잖아. 봐봐. A각 알아, B도 알아, C도 알아. 그럼 누구 알아? A 알 수 있어. 이 표현인 거야. 됐음?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또 있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할 때. 여기서 보면 돼. A, B, C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 그럼 한 내각의 크기도 알 수 있을까? 있지. 왜? A, B, C 다 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럼 한 내각에 뭐가 나와? 코사인 값이 나와.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내각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네가 아는 값이면. 따라옴?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인 법칙은 요거예요. 이게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예요. 두 가지. 얘가 기본이고 얘는 변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인 법칙 언제 써? 한 변하고 그 마주보는 각이 나왔을 때. 그때 걔네들의 관계를 갖고도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 두 번째, 외접하는 원이 나왔어. 그러면 외접원과 관련된 공식은 얘잖아. 사인 법칙. 얘를 갖고서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 법칙은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거나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네가 모르는 다른 정보를 또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림.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 힘내. 화이팅. 뭐야 저 새끼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유형 1번. 교재 보세요. 조용히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뿅! 삼각형에서 B의 길이 알고 A각 알고 B의 각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의 구조가 이거야. B하고 B를 알잖아. 뭔데? 한 변과 마주보는 그 대각을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어머 A가 45도야? 그럼 이때 나오는 얘기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다. 고로 A 값은 사인 B분의 B에다가 사인 A 값을 곱하면 되겠다. 끝. 이거거든. 그러면 사인 45도 몇입니까? 그럼 B가 루트 3이었어요. 여기에서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잖아? 그럼 루트 2분의 2가 오겠지 뭘. 됐죠? 그 다음 잠깐만 사인 B인데요? 야씨 사인 B야 미안해. 사인 B 몇이에요? 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3분의 2가 오겠죠? 그리고 사인 A 45도 사인 값 몇입니까? 이렇게 오겠네. 그럼 뽀로롱 뽕뽕뽕뽕뽕 A는 몇이에요? 루트 2 끝. 사인 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아이 사인 법칙을 꼭 굳이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볼게요. 60도. 여기를 P. 이거 한 60도 정도 되나 봐. 그럼 45도니까는 한 이 정도 45도. 여기가 한 45도. 여기를 P라고 뭐 당연히 겠지. 됐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여기는 뭐 한 75도 되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두 개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줬죠. b의 길이, 요 길이 몇이다? 루트 3. 그럼 두 변하고 한 변의 길이 좋네. 그럼 내가 이 삼각형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다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결정할래? 라고 보면 사인 법칙 안 쓰면 45도 보이지? 내려. 1대 1대 루트 2. 맞아? 그럼 여기는 몇이니? 루트 2분의 루트 3.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얘 나오잖아. 이렇게 써. 여기도 몇이야?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 또 볼게. 1대 2대 루트 3. 맞아? 그럼 여기는 몇이야? 루트 2분의 1. 여기는 몇이에요?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야? 요 길이 구하라는 거지? A를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 구하세요. 유리하면 몇인데? 답이잖아, 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줬어. 안 배웠으니까. 잘라봐. 그 다음 네가 비율 다 알아. 그냥 그대로 비벼.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사인 값 45도, 사인 60도 네가 다 아는 각이거든.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사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드리면 너네 머릿속에 남는 게 사인 법칙도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비비는 게 남을 거라고. 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맞아. 이 전 교육까지는 그렇게 했어. 지금은 선행 가는 거니까 막 강요하지는 않을게. 대신 알고는 있자. 사인 법칙이 뭔지 아는데 그림상 그냥 내가 이렇게 잘라볼래? 사인 법칙 하나도 모르니까 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사인 법칙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연습도 해보시고 그림도 그려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사인 법칙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번에 이렇게 줬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일단 이 문제가 왜 사인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외접원이 나왔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3. R이 3이라는 거지. 됐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 근데 각 A가 120도래. 그럼 각 A가 120도야. 얍, 얍, 얌얌얌얌얌. 여기가 120도야. 이등변이야. 요게 A야. 됐죠? 그럼 여긴 몇 도겠니? 당연히 30도지 뭘. 여기도 몇 도겠어요? 30도겠지 뭘. 그래 놓고 나서 A, B, C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됐죠? 이거는 삼각형에서 일단 두 변의 길이 정도는 준 것 같고, 그러니까 세 각을 줬으니까 어쨌든 두 개의 각을 줬고 나머지 아는 정보가 없는데 대신 너한테 이거 줬잖아.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몇이다? 3이다. 그걸 줬잖아. 그럼 도대체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줬어. 그게 뭘 의미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 그림을 이쁘게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자 봐봐. 옛날에는 이렇게 풀었다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러지? 30도? 네? 아우씨 어떡할까? 중심각 뿅 뿅. 여기가 호일 때 원주각이 30이었으니까 중심각은 몇이다? 60도다. 됐지? 근데 여기 반지름 이거 이등변. 근데 여기가 60도래.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맞아? 근데 반지름 몇이었어? 3. 그럼 요 길이도 몇인 거야? 3. 맞아? 그럼 요 길이도 몇인 거야? 3. 맞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지. 어머나? 120도짜리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3이었대. 여기도 3이었대. 그럼 내가 수선의 발을 뿅 내려버리면 여기가 몇 도? 30도였지. 1대 2대 루트 3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 2분의 3. 그럼 요 길이는 몇인 거야? 2분의 3 루트 3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몇인 건데? 3 루트 3. 그럼 결론은 3 루트 3. 다 더하면 몇이에요? 6 플러스 3 루트 3. 이게 둘레의 길이겠네. 이렇게 풀었다고. 어렵지 않잖아. 그럼 지금 사인 법칙을 알면 어떻게 할까? 사인 법칙을 알면 이거지. 사인 A분의 요 길이 A
얘는 사인 B분의 여기를 B라고 할게. B. 그게 몇이다? 2R. 됐죠? 그럼 여기서의 관계식. A는 2R입니다. 6 곱하기 사인 A, 사인 120도 값. 됐어요? 그럼 사인 120도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했던 거죠. 사인 120도,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야.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럼 얘는 뭐랑 같다? 그냥 사인 60도 값이랑 같다. 몇인데요? 그러네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럼 몇이야? 3 루트 3.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3 루트 3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 두 번째. 그럼 요 둘의 관계를 볼게. B는 2R 6에다가 사인 B값 30도, 사인 30도 값을 얘기한 거야. 사인 30도 몇인데요? 2분의 1. 그럼 몇입니까? 3. 그래서 3인 거야. 결론. 이거 두 개랑 얘 하나 더하면 둘레인 거야. 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됐어? 다 보여드려요. 다 보여드림. 편한 걸로 풀면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 편한 걸로 풀어도 돼인 거야. 난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그냥 편한 걸로 풀게. 오늘은 왠지 그림을 좀 그리고서 막 비벼보고 싶어. 그럼 그리세요. 아 귀찮아. 그냥 바로바로 식 넣고 때려버려야지. 때려 넣으세요. 편한 걸로 하시라는 거. 납득이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코사인 법칙입니다. 위에 보시면 심플하게 나와 있죠? 네,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가요. 어디로 가냐? 밑에 있는 유형 3번.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한번 답해보렴. 보자고. A가 누구고 C가 누구고 B가 60. 잠깐만. 아휴 이거 ABC 에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여기가 이제 A라고 할 거고 여기가 B라고 할 거고 여기가 C라고 그냥 대충 막 찍어놨을 때 요 길이가 2라는 거야. C 요 길이가 3이라는 거야. B 요 각이 몇 도? 60도라는 거야. 이거 줬잖아. 그리고 너한테는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아,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줬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자, 코사인 법칙을 바로 보여드린 x의 제곱은 느낌이었죠? 완전 제곱 느낌이야.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빼기 둘이 곱해서 2배. 됐죠? 거기에 코사인 60도. 끝. 됐죠? 그러면 어호 여기는 13 12에다가 자 코사인 60도 몇입니까? 그럼 6이 되니까 몇이에요? 7이 되겠지. 어머 제곱하면 7이었어. 제곱값을 말하래. 아니네. 제곱값 아니네. 그냥 말하네. 루트 7이요. 끝. 이거였을 거라고.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할 거야? 그냥 요 식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럼 옛날엔 어떻게 풀었을까? 교육과정이 없었을 땐. 어쩔 수 없지. 라라라라랄. 잘랐죠? 1대 2대 루트 3 비율이 이상해도 좀 잘 봐주세요.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여기는 2분의 3 그럼 여기는 2분의 3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2분의 3 그럼 여기는 2분의 1 그럼 요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로 구해. 끝.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실제로 피타고라스로요? x제곱은요. 제곱하면 4분의 1 저거 제곱하면요 4분의 27 그럼 뭐야 4분의 28 약분하면 7 맞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됐음? 어떻게 풀래요? 편한 걸로 풀어. 근데 둘 다 알고 있지만 오늘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의 느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래. 하시면 된다고. 나와. 미성이 자! 아 자는 것 같은데. 됐음?
자, 하나 더 봅시다. 유형 4번. 그럼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3하고 2루트 3하고 3루트 2인 삼각형이 있어요. 이 중 내각 중에 가장 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줘. 아, 삼각형을 그릴 거야. 한 변의 길이가 3, 2루트 3, 3루트 1에 잠깐만. 이 셋 중에 제일 긴 애가 누굴까? 얘가 제일 크겠죠. 어떻게 알아? 뭘 넣어봐서 안 나오잖아. 제곱해서 보죠. 맞아? 그러니까 넣어본다는 얘기는 아마 루트 안에 넣어봐서로 해석해도 될까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제곱해서 나오는 값을 의미하니까 제곱근 표현. 제곱해서 제일 큰 놈이 가장 클 거야. 그래서 제일 큰 애가 3루트 2야. 오, 야, 3루트 2. 커. 그럼 나머지 뭐 여기 이만큼만 2루트 3이 있고 뭐 여기 이만큼만 3이 있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뭘. 됐지? 그럼 삼각형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가장 큰 각. 내각 중에 가장 큰 각. 그럼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이게 세타겠지. 가장 긴 변을 마주보고 있는 이 내각이 바로 가장 큰 각일 거야. 납득이 돼요? 미주 괜찮니? 많이 피곤해? 화이팅! 아, 이렇게 한번 해줘. 네, 자 됐죠? 자 그럼 결론.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뭐 쓸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주보는 애가 얘입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 갖고 얘기할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3분의 3제곱 2루트 3제곱 빼기 제곱값. 끝. 이게 코사인 세타. 됐어요? 다시 한번 써드려. 코사인 A는 A를 제외한 나머지 2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나머지는 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말할 수가 있어요. 12루트 3분의 몇이야? 몇이지? 3인가요? 4루트 3분의 1이야? 1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요 정도 표현. 잠깐만 마이너스인데요? 아닌가? 마이너스 아닌가? 답 4번 있구나. 네, 미안해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의 얘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겠지.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하잖아. 야, 이거 코사인 법칙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뭔가 또 귀찮게 막 잘라서 얘기할 겁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그것까지는 굳이 이제 얘기해 보지는 않을게요.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각 법칙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개념 2까지였고요. 일단은 46페이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요. 앞에도 숙제가 있으니까 뒤에 대표 유형 다지기에 보시면 앞에 대표 유형 다지기에 보시면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6번까지거든요. 또 6번까지 여기까지 한번 풀어 오시면 이제 다음 수업 때 옆에 있는 넓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2월의 절반 가까이 왔어요. 조금 더 힘내시고 수열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면 뭐 책이 끝나겠네요, 진짜. 네, 네 얘기해 보세요. 책 다 끝날 때까지요. 그럼 일찍 끝나면요? 그럼 일찍 끝나죠. 안 끝나면 계속 해야지, 끝날 때까지. 책은 하나 얇잖아. 요거 하나 다 보는데 뭘.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진도가 느려지고 좀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충하고 보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그때그때 얘기 안 해서 놓치면 뒤에 거 계속 쌓여갖고 뒤에는 더 모를 거야.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